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의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그냥 무턱대고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취득세율이 12%에 달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면 이 투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또 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현우 회계사입니다. 다른 세무과는 다르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이 보유한 오피스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이 취득세 계산을 할 때 주택수에 과연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요. 오늘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중과대상 주택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면 8%, 세 번째 이상 주택부터는 12%로 중과가 되고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세 번째 주택부터 8%, 네 번째 이상 주택부터 12% 중과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은 1에서 3%인데 중과세율 8%, 12%는 엄청난 거죠. 무려 8배, 12배 차이니까요.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시점에 내가 보유하는 주택수가 몇 채인지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의 주택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만약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땅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무허가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고객분들이 가장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와 실제 사용용도 무관하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면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가 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에 따라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이 공부상 용도가 원칙적으로는 업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별도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문이 올 때 웬만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안 하시는 게 취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설사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가 되지 않으면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혹은 이제 주택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더라도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기본세율에 해당되는 4.6%가 취득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합원 입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주택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외에도 이제 투기 목적이 없거나 공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을 할 때 제외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주택수 산정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혹은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도 제외가 됩니다. 단 특수관계자와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가 되고요. 복리후생적 목적에서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받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데요. 노인복지주택이나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도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그리고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시가표준의 경우에는 위텍스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면서 다가구,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야 적용이 가능해요. 아파트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이 소형 신축주택 등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무조건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중과 대상 주택수를 산정해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중과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즉 소형 신축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소형 신축주택 등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수를 계산해서 중과 여부를 판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의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득세는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그냥 무턱대고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취득세율이 12%에 달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면 이 투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거나 또 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취득세를 포함한 세금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수익이 보입니다. 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연아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